언젠가 인생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지도하며 희생해 왔지만 어느 날 문득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의견을 배척하며 거만한 태도로 이야기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당신을 짐처럼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녀를 위해 해온 모든 것,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투거나 갈등을 빚거나 원망할 필요 없이 자녀로부터 다시 존중받을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아주 강력한 변화이며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면 자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다시 존중받으며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행동 1. 자녀의 인정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세요. 부모들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뭐든지 하고 마음속으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라고 대답하며 자녀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줄 거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녀의 인정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존중은 자기 희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존중은 자기 존엄에서 나옵니다. 만약 항상 굽히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평화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자녀에게 내 감정은 뒷전이 되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각인되면 자녀가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희경이라는 71세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필요에 맞춰 일정을 조정했고 자신의 의견을 삼켰으며 심지어 자녀가 무례하게 말해도 모른 척했습니다. 나는 그저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자녀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언제든 조정할 수 있고 항상 동의하며 침묵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필요하다는 듯한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필요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자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용기 내어 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녀들도 당신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존중은 자연스럽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행동 2. 논쟁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끌어라. 자녀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을 가로막거나 존중 없이 대할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논쟁을 하거나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상기시키거나 그들이 듣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실망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논쟁은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논쟁에서 존중을 얻은 적이 언제였나요? 존중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얻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무례함에 화로 대응한다면 결국 자녀가 생각하는 바를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한때 소원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을 알았습니다. 그는 은퇴한 교사로 평생을 자신감 있게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의 성인 자녀들이 그를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의 걱정을 가볍게 여기며 때로는 그가 충고하려 하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논쟁하며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논쟁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원은 변했습니다. 그는 논쟁하는 대신 진정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존중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말하며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의 자녀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스스로 강인한 존재로 자리 잡은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논쟁으로 그 존중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통해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품위를 지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며 무엇보다도 자녀의 무례한 태도에 휘말려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착함과 품격을 유지할 때 자녀는 이를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이 보여준 본보기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를 기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 알려주세요. 이제 세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동 3. 감정적 위존에서 벗어나기. 나이가 들면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녀에게 위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며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관계의 힘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애정을 얻기 위해, 관심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위존한다면 이는 그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점점 거리를 두고 인내심 없이 대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갈망할수록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저는 예숙이라는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삶에 바빠지자 그녀는 하루 종일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걸지 않으면 그녀가 먼저 걸었고 그것도 너무 자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더 자주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자녀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녀의 전화를 반가운 것이 아닌 위무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숙은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행복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하나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위존하지 않을수록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존경심으로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로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여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드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동 4. 경계를 설정하고 지켜나가기.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그런 행동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의견을 무시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특히 가족 안에서는 상대가 허용하는 방식대로 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녀와 관계를 단절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계가 침범되었을 때 이를 확실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상훈이라는 한 남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회사를 운영하며 강한 원칙과 자신감을 지닌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말을 자주 끊고 그의 걱정을 무시하며 심지어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참았습니다. 괜히 다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침묵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그런 행동이 용인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우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그의 말을 끊으면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면 계속 이야기하자. 딸이 그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존중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을 때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대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은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그에 걸맞은 존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상황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경계를 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로 숫자 4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여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드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 나아가 봅시다. 행동 5. 감사받지 못하는 희생을 멈추기. 존중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감사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에너지를, 지원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도, 때로는 배은망덕한 요구만 돌아오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감사받지 못하는 희생은 사랑을 키우지도, 존중을 쌓아올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선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주지 않게 되는 순간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는 영철이라는 한 남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 도와주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삶을 조정하면서까지 자녀들의 필요를 맞춰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되돌려받은 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정작 그가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자녀들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청받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돕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는 아니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예전처럼 희생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관대함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시간, 노력 또는 선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에게 우리의 관대함이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비로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 번호 6. 자녀 외에 자신의 삶을 구축하세요. 자녀로부터 존중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행복이 오직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는 점점 변해갑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자녀를 최우선으로 삼아왔다면 자녀는 당신을 부모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 취미,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반면 자녀가 당신이 기쁨, 인정,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이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영선이라는 68세가 넘은 한 여성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자녀들에게 쏟았습니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며 남편이 남긴 빈자리를 자녀들이 채워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자녀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했습니다. 방문 횟수는 줄어들고 통화는 짧아졌으며 영서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자녀를 자신의 세계의 중심으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녀의 독립적인 모습에 감탄했으며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는 당신을 삶의 의미와 충만함을 가진 한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의 관심을 기다리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유익한 정보와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마지막 생각. 존중은 자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당신을 이전보다 덜 존중하고, 덜 배려하고, 덜 중요하게 여긴다면 분노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접근 방식을 바꿔보세요. 자녀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덜 필요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존중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범을 보이세요. 당신의 품격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감정적으로 덜 의존하세요. 당신이 독립적일수록 자녀는 당신의 존재를 더 존중할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희생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감사받지 못하는 관대함은 결국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외에도 당신만의 삶을 구축하세요. 자신의 목표, 기쁨, 그리고 만족감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녀는 당신을 단순히 관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중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이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